네, 안녕하세요. 나의 가수를 찾아줘 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송하룡입니다. 먼저 저희 팀원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버스 운전기사를 넘어선 우주선 운전기사 허승민 씨와 김서아 씨 그리고 저 송하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발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에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음향 처리 개념에서는 이제 음향 데이터의 특성과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석 프로세스에서는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총 과정과 모델링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젝트의 결과와 한계 및 의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젝트 선정 동기입니다. 저는 이제 노래 부르는 것을 평소에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물론 잘 부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코인 노래방을 일주일에 한 3-4번씩은 꼬박꼬박 갔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되긴 했지만 하여튼 원래는 엄청 많이 가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래방에 다니면서 이제 궁금했던 점이 어떤 가수의 노래가 저와 잘 맞을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MC 더 맥스와 같은 가수의 노래를 예를 들어보면 이제 아무리 불러도 버거웠던 반면, 이제 어떤 가수의 노래는 상당히 저와 잘 맞는 느낌의 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궁금증이 있던 때에 이제 저의 음색과 음역대를 AI가 찾아주고 그에 맞는 가수를 추천받을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프로젝트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저희 팀원들의 각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고 싶은 목표들입니다. 먼저 허승민 씨의 경우 파이토치 라이트닝을 제대로 써보고 음성 인식을 잘해보자 하셨고, 김서아 씨의 경우 파이토치로 모델을 구현해보고 제이슨 파일 형식에 익숙해지자였습니다. 저의 경우는 진짜로 궁금했던 송하룡과 비슷한 음색의 가수를 직접 구현한 모델로 찾아보는 것이었고, 이제 한 번도 음성 데이터를 다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뤄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음향 신호에 대한 이제 3가지 서로 다른 표현 방법인 이제 크게 파형, 스펙트럼, 이제 스펙트로그램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형은 크게 단순파와 복합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단순파는 음파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 이제 단순한 진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파의 경우는 이제 2 이상의 요소가 복합된 형태로 단순파가 여러 개 합쳐진 파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스펙트럼은 진폭과 주파수를 도면으로 복합파를 분석하여 어떠한 단순파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용한 멜 스펙트로그램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주파수와 진폭 시간을 통해 얻어진 그림인 스펙트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귀는 소리를 비선형적으로 받아들여서 주파수가 높을수록 민감도가 작아지고 또 반대로 낮을수록 민감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멜 스케일로 스펙트로그램에서 변환하여 주파수 성분을 얻는 모델이 멜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는 이제 에센시아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생성된 거를 저희가 이제 가져와서 썼는데, 이제 모델 전처리나 전체적인 과정에서는 리브로사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링크를 참고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멜 스펙트로그램 데이터를 역변환하여서 이제 복원을 시켜본 노래들인데, 어떤 노래들인지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원래 2개 있었는데 하나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이거? 안 들리나? 아, 안 들리. 아, 이게 오프라인이었으면 그 소리를 들려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마이크만 소리가 나가나 보다. 좀 아쉽게 됐는데, 이게 말로만 대충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아이유의 이번 주 금요일하는 뭐야? 아, 금요일에 만나요라는 노래였는데, 이게 원래 데이터를 이제 바꿔서 들으면 이게 거의 이제 기존에 있던 비트 정도랑 이제 목소리도 엄청 하이톤으로 약간 음성 변조된 그런 목소리만 조금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틀어드리려 했던 노래가 이제 멜 스펙트럼에서 이제 원래로 이제 역변환하는 과정에서 노래에 이제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소실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제가 틀으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듣지는 못했네요. 네, 이제 다음으로 분석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음성이 없는 장르들인 뭐 예를 들어서 클래식이나 뭐 EDM, 뭐 월드 음악 같은 이제 좀 애매한 장르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제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2명 이상의 아티스트가 같이 있는 경우는 좀 찾기 힘들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음색을 한 명만 찾기 위해 이제 1명 이상이 부른 노래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이즈가 많을 것 같은 뭐 라이브 음원 데이터들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터링 멜 스펙트로그램을 48 곱하기 1872짜리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배치 사이즈 16으로 인풋을 넣었고, 이제 CNN에 LSTM을 얹은 모델인 CRNN 모델을 사용하여 학습을 시켰습니다. CNN 모델에서는 3개의 레이어를 쌓아서 만들었고, 액티베이션 펑션으로는 LU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LSTM 같은 경우는 바이다이렉셔널 LSTM을 사용했고, 마지막에서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사용해서 아웃풋 임베딩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모델을 구현할 때 사용한 파이토치 라이트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토치 라이트닝이란 이제 파이토치에 대한 하이 레벨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오픈소스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코드의 추상화를 통해 복잡한 코드를 하나의 코드 스타일로 자리 잡기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왼쪽이 파이토치 코드이고 오른쪽이 파이토치 라이트닝 코드인데, 이제 좌측 긴 코드 부분을 단 오른쪽에 2줄로 줄여지는 마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치 라이트닝의 장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굉장히 유연해서 파이토치 코드에 아주 적합한 구조이고, 트레이너를 다양한 방식으로 오버라이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딥러닝 학습을 시킬 때 이제 다뤄야 할 부분을 잘 구조화하였으며 다양한 학습 방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파이토치 에코시스템에 속해 있어 파이토치에 친화적이고 다양한 예제와 풍부한 다큐멘테이션이 존재하는 등 이제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학교원분들도 파이토치 라이트닝을 공부하시고 프로젝트에 적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240GB라는 매우 큰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로컬에서 학습을 시키는 것은 이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여러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 봤지만 서버에 데이터를 올리는 방식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매우 커서 한 번에 불러오는 방식은 불가능했고, 그래서 데이터 로더를 통해서 제이슨 파일 경로를 불러와서 사용하는 식으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데이터의 크기가 큰 크레딧 소모값, 데이터 크기가 커서 이제 크레딧 소모값이 너무 커가지고 크레딧 내에서 GPU를 사용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했을 때는 GCP를 사용하다가 예상보다 크레딧이 하루에 12만 원씩 사라져가지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발표 이틀 전에 애저로 모든 데이터를 옮기는 대참사도 일어났었습니다. 네, 이제 학습을 시키는 과정에서 저희는 몰랐는데 이제 30초보다 짧은 파일은 학습이 안 되어가지고 30초보다 짧은 음성에 이제 패딩을 주는 콜레이트 펑션을 구현해서 학습을 시켰고, 학습을 시작한 후에 이제 1에폭에 1시간 반이나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 시작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파이토치 라이트닝은 개발이 아직 진행 중이라 이제 버전마다 다른 부분이 존재해서 디버깅하고 이러는데 좀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저희가 학습시킨 결과입니다. 트레인셋의 어큐리시가 무려 0.0156이라는 대성과를 얻었습니다. 네, 뭔가 이상하다고요? 자, 이제 저희가 애초에 원했던 것은 정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었고, 이 프로젝트의 원래 목적은 이제 임베딩을 만들어서 비슷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 나온 모델의 결과를 보여드리면, 먼저 인풋으로 박효신을 넣었을 때는 아웃풋으로 마이클 잭슨, 어버브 NB, 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제 목소리를 멜 스펙트로그램으로 만든 다음 인풋으로 넣었을 때는 아웃풋으로 존 메이얼, 토니 브렉스톤, 그다음 김연호 이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과를 보시면 모델의 성능이 꽤 괜찮은 듯 싶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한계 및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이제 음원으로 틀어드렸지만
말씀을 대신 드렸지만 이제 데이터부터 애초에 퀄리티가 좋지 않은 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다른 데이터로 크롤링을 했었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한 음성 데이터를 많이 다뤄볼 기회가 서로 없었기 때문에 음성 데이터에 맞는 이제 전처리에 대한 공부를 더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학습 과정에서는 15만 개의 노래와 7,200명의 아티스트를 갖고 학습을 시켰는데 이것이 과연 이제 화자 분류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장르 같은 것으로 학습을 했어야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학습시키면서 리소스에 대한 고려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점도 배웠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크게 얻었던 점은 이제 파이토치 라이트닝을 사용해봤다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매우 편리하게 학습시킬 수 있는 도구라서 앞으로 많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딥러닝 공부하시는 분들은 파이토치 라이트닝이 매우 좋으니 공부해보시고 다들 꼭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